안녕하세요. 범이다 피처스입니다. 네, 오늘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 C4D 인트로와 좀 비슷해요, 느낌은. 근데 뭐 많이 다르죠. 2D랑 3D는. 그리고 네, 이거를 이제 영어로 네, procedural 애니메이션 해서 뭐 절차적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절차적인 게 뭐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외 튜토리얼 소개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네, Easy After Effects고요. 뭐 가끔 하는 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급 튜토리얼에 속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니까 그냥 제 것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소개하고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E주스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 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 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잘 보고 오셨죠? 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 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고 이름을 영어로 쓸게요. 메인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25프레임 8초로 할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합시다. 자, OK를 누르고 자, 이거 껐다 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토글 트랜스페런시 그래드에서 알파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서 이따가 자주 쓸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텍스트를 넣읍시다. 네. 그래서 텍스트를 넣을 건데 한 글자씩 넣을 거예요. 네, 한 글자씩 넣을 거고요. 자, B를 넣을게요. 저는. 네, 앵커 포인트 가운데로 하고 얼라인 정렬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 꼭 뭐 한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씩 쓰는 건 맞는데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의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오늘은 3개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드롭 섀도우를 넣을 거예요. 네, 드롭 섀도우 넣을 건데요. 안 보이죠? 네, 그림자가 검은색이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 토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 이거를 누를게요. 제 마우스 있는 데 있죠? 네,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왜 넣느냐? 이따가 약간 그 선 같은 거 뭐 보이죠? 네, 그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넣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파시티는 한 20 정도 넣고요. 거리는 한 6 정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D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할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 왜 이따가 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해드렸고 왜 드롭 섀도우가 저렇게 변하는지 그 왜 선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우리 그 이제 텍스트를 약간 갈라지게 막 끊어지잖아요. 그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ew composition 만들어주고 노이즈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짓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new solid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fractal noise를 만들게요. 네, 이런 거는 매핑은 다 fractal noise로 거의 다 만듭니다. 자, 그래서 넣고 효과는 fractal noise를 넣어야 되겠죠. 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랙탈 타입은 뭐 맥스로 해야든 뭐 이건 프랙탈 타입은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고 노이즈 타입을 무조건 블럭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네모나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특별하게 인버트를 좀 할게요. 색깔을 반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갈라지는 거는 매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물론 지금 회색이 좀 남을 거긴 한데 회색은 이따가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그래서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대비값을 한 450 정도 넣고요. 너무 검은색이 많다 보니까
브라이트니스를 한 200 정도 넣어가지고 밝기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모칸이 너무 작죠? 네, 너무 작은데 좀 크기를 넓혀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 네모칸의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가 만약에 그 딱딱딱 잘라지는 게 좀 자잘했으면, 그러니까 좀 개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 크기를 줄이는 거고, 난 좀 큼직큼직하게 잘리고 싶다. 자르게 하고 싶으면 600 아니면 좀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렇게 갈라지게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그걸라면 당연히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이 매핑이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프셋 터뷸런스에 키를 찍고요. 0초에, 그리고 8초에 가서 한 마이너스 6천을 넣고요. 이거는 이제 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네, 갈라지는 속도, 애니메이션 속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느리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 숫자를 낮추면 되겠죠. 네, 이거는 많이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숫자는. 자, 그리고 됐어요. 네,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메인으로 갑시다. 메인 컴포지션을 가가지고 이 노이즈 만든 거죠. 노이즈 컴포지션을 갖고 오고요. 자, 이제 매트를 시켜야 되겠죠. 네, 검은색과 흰색 때문에. 그래서 트랙 매트를 루마 매트로 바꿀게요. 알파 매트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네, 루마 매트를 쓸 건데, 루마 매트 같은 경우는 검은색, 흰색, 회색 이거를 무조건 입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파 매트 같은 경우는 또 색깔이 입혀진 것도 같이 입히게 돼요.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루마 매트를. 자, 그래서 우리 뭔가 갈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투명해 보이죠? 그냥 약간 반투명처럼.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노이즈의 회색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다가 레벨을 넣을 건데요. 자, 그 전에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네, 순서 까먹어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 우리 노이즈 컴포지션 다시 가볼게요. 자, 노이즈 컴포지션에 가서 노이즈를 보면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흰색 줄이 같은 게 보여요. 흰색 줄.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약간 더러워 보입니다. 만중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진하게. 좀 보기 싫으니까 이 흰색 선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약간 뭉갤게요. 색깔을. 그래서 프랙탈에 여기다 모자이크 효과를 넣을 건데요. 모자이크. 네, 이렇게 넣을 건데요. 그러면 좀 뭉개지죠, 색깔이. 그리고 크기를 다시 높여보도록 합시다. 150에 150. 그러면 약간 뭉개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불러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모자이크 뿐만 아니라 불러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메인으로 가죠. 네,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토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 다시 좀 키도록 할게요. 여기 회색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레벨 방금 넣었죠? 네, 레벨을 넣고, 이건 왜 넣느냐? 회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외 튜토리얼은 커브 가지고도 했는데 커브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커브 효과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있죠? 이거 쭉 당기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레벨로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레벨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 블랙 있죠? 네, 이거를 한 165 정도로 남기고요. 자,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인풋 화이트를 한 175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낫죠? 네, 회색 부분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잘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매트 시켰고 다 했고, 이제 글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2개 잡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다른 글자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뮤다니까 M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지금 흐른 방향이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지만 이번에는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방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갈라지는 게. 그래서 이 노이즈의 방향을 반대로 90도로 휘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R을 누르고 회전을 누르고 90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글자를 컨트롤 두 레이어를 잡고 컨트롤 D 눌러서 이번에는 전 P로 할게요. 이번에 픽처스까지 좀 해보죠. P 넣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갔었잖아요. 맨 처음에 B 글자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이즈에 R을 누르고 로테이션을 180도를 해주시면 아마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고 자, 그래서 나머지 글자 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옮길 건데요. 약간 옆으로 옮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노이즈 있잖아요. 이게 이 글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 노이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글자가 텍스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패런트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이즈 위에 거를 B에다가 패런트 시키고 이 노이즈는 M에다 시켜야 되겠죠. 네, 시키고 이 노이즈는 P에다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내가 텍스트로 움직인다면 그냥 따라갑니다. 이 노이즈가. 자, 그 다음에 B를 이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B를 이렇게 그냥 텍스트 이렇게 쭉 옮겨볼게요. 옆으로. 그리고 M은 가운데 있어야 되고 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BMP가 됐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를 P 누르고 포지션을 키를 찍을게요. 키를 찍고요. M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키를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S 눌러서 스케일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바뀌어도 되니까 네, 이렇게 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키를 보기 위해서는 U를 눌러서 키를 다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키들은 1초로 갈게요. 네, 우리 다 잡고 1초로 갑시다. 그리고 0초에 가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서 시작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10으로 하죠.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50으로 바꿀게요. 자, M 같은 경우는 스케일만 있기 때문에 그냥 50%로 맞춰주고요. B 같은 경우는 옮겨주도록 하죠. 이렇게 쭉 옮겨서 200 정도로 가죠. 됐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50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다시 바깥쪽으로 가게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키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한 3초? 네, 3초 가죠. 네, 그래서 2초 동안 이 가운데에서 유지하도록 하게 하고요. 자, 복사했죠?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를 그대로 해주시면 그대로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키는 이 키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키의 그 시간을, 그렇죠? 키의 애니메이션을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자, 그래서 키 오른쪽 클릭 하셔가지고 키프레임 어시스트 가서 자, 여기 타임 리버스 키프레임 있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이러면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 누르고 M의 키를 다 잡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타임 리버스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B도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타임 리버스 키프레임, 지금 아마 유튜브에 그 바에 가려지겠죠? 자, 그래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게요. 또 복사하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포지션에 Alt 누르고 클릭을 눌러서 익스프레션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는 loop out 애니메이션을 넣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루핑은.
자, 그리고 나머지에도 다 루브아웃을 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또 다 넣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중에 자, 여기 포지션 있죠. 네, 포지션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copy expression on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expression만 복사를 한다. 그 의미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케일을 눌러가지고 그냥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키 들어간 거에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또 컨트롤 V에서 넣어주면 다 루브아웃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보시면 네, 반복을 하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까지는 다 했고 이제 이거를 다 묶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컴포즈 시킬게요. 이거를 BMP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New 솔리드 흰색으로 할게요. 배경 BG 넣고 됐죠? 자,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드롭 섀도우를 좀 넣도록 하죠. 네, 선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를 하나 넣고요. 들어갔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리고 오파시티는 20 정도로 하고요. 소프트니스는 150 정도로 놔둬보죠. 네, 이 소프트니스 한 이유는 이따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테두리에 번져나가는 부분 있죠? 네, 저 부분을 만드는 게 이 소프트니스 부분이에요. 드롭 섀도우에서. 그래서 이따가 저것도 키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니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그 효과인 이 선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adjustment래요. 조정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름을 엣지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엣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효과 중에 find edges라고 있어요. 제 아마 예전 강의 중에 그 터널 만드는 거 있어요. 그 효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find edges를 넣을 건데요. 이렇게 선이 생기고요. 왜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드롭 섀도우를 괜히 넣은 게 아니죠. 그 드롭 섀도우 같은 거 보면 어쨌든 그 색깔이 달라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이 find edges는 그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엣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테두리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샤펜을 넣도록 하죠. 샤펜 넣고요. 어마운트는 150 정도 넣을게요. 그럼 좀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이건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조금 더 만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레임을 좀 낮춰보도록 할 건데요. 요새 좀 유행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Posterize Time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넣고요. 저 강제로 12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을 12프레임으로. 그럼 약간 뚝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 이 번지는 거 있죠? 이거를 항상 번지게 만들지 말고 약간 시간차를 두면서 번지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드롭 섀도우 있죠? 다시 BMP 컴포지션에 드롭 섀도우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 소프트니스에 키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0프레임에 가서 키를 찍고요. 여기는 0을 둘게요. 0. 그리고 1초 5프레임에 가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150으로. 됐죠? 그리고 U를 눌러가지고 됐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3초로 가죠. 네, 3초쯤에 2초 20프레임에 가서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붙이기 하고 또 마찬가지로 키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New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타임 리버스 키프레임을 넣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키를 다 잡아가지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누르고 자, 이거를 4초 20프레임 가서 복사 붙이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됐죠? 여기는 안 나타나고 들어올 때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색깔을 입혀보도록 합시다. 네, 뭐 흑백으로 쓰셔도 되는데 색깔을 입히면 좀 더 입혀지겠죠? 그래서 New Adjustment Layer, 여기는 컬러라이저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컬러라이즈. 그래서 여기다가 효과를 Find Edge를 하나 더 넣을게요. 네, 왜냐면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Find Edge를 하나 더 넣고, 이건 굳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는 Hue Saturation을 넣도록 하죠. Hue Saturation 효과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입혀볼 건데요. 여기다가 컬러라이즈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라이즈 Hue를 이렇게 딱 숫자를 바꿔가면서 할 건데요. 바뀌죠, 색깔이. 자, 그래서 1초에 갑니다. 1초에 가서 컬러라이즈 Hue를 누르고요. 키를 찍을게요. 여기는 0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7초에 갑니다. 7초까지 가서 이거를 1로 바꿀게요. 여기서 한 바퀴 돌리게.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덜 진하죠. 그래서 새추레이션 값을 높여보도록 하고요. 100으로. 네, 100으로 높여보고요. 그리고 우리 검은색이 좀 남아있죠. 네, 이것도 색깔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컬러라이즈 라이트니스의 수치를 높이면 바뀔 거예요. 바뀌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뻐지게 만들어줬는데, 저는 여기 0초에서 우리 1초 사이는 계속 빨갛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틴트를 넣을게요. 틴트를 넣어가지고 그럼 흑백으로 바뀌죠. 왜냐면 흑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amount of tint 가지고 조절할 거예요. 자, 보시면 0%일 때는 다시 빨간색으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100%일 때는 흑백인데 이제 키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12프레임 갑니다. 12프레임에 가서 키를 찍고요. 1초에 가서 0을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끝에 가서 7초에 있는 부분이죠. 자, 키를 찍을게요. 자, U 누르고 키를 찍고요. 자, amount of tint 있죠. 여기 키를 찍고요. 그리고 7초 12프레임 가서 100%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됐고요.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까먹은 게 있나요? 뭐 더 없네요. 네,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만들고 렌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튜토리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